그래, 내 나이가 감사일기를 쓸 적당한 나이다. 40여 년의 종교 생활을 내가 염원하는 진급하는 영혼으로 살자. 이 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 감사일기 쓰기를 생활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분들까지도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생각을 하며 동남풍의 주인이 되고자 오늘도 내일도 행복을 찾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실생활에서 익히고 느끼고 깨우쳐 나아가 자연스러운 교화로 이루어지길 기다립니다. 언제나 수행과 신앙의 힘 놓지 않고 오래도록 달릴 것입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의 관계로 촘촘히 얽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 이론상 진리를 깊이 터득하고 소소한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더불어 나누는 삶, 간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감사일기는 정말 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일상에서 감사한 점, 화가 났지만 내가 잘 참았던 경험 쭉 써나가는 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적어내게 꼭 사원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히 잘 보냈고 감사기를 잘 마쳤습니다 하고 사회 목례를 합니다. 법신불사님 참회합니다. 법신불사님 사랑합니다. 법신불사님 감사합니다. 법신불사님 본에 본하겠습니다 라고요. 반갑습니다. 은혜단 정경심입니다. 떨지 마라 그러는데 순서가 처음이라 좀 떨립니다. 제가 원불교에 입교한 것은 1977년 막내 아들 산후조리 도우미로 우리 집에 오신 원불교 교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친구는 교전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개성을 읽고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참 멋진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궁 선생님이 계실 적에 교당에 입교해서 다니게 되었는데 이렇게 평생 종교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늘 그렇듯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남편의 사업장에 불이 나고 저는 40대 초반에 복막염으로 2번의 수술로 사경을 헤맬 적에 그래도 나에게는 원불교라는 큰 빽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둘이 사업장으로 가는데 우리 공장은 불이 나서 타더라도 옆의 공장에는 불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불은 소방차 13대를 부르고 매캐한 가스 냄새가 멀리서도 진동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때는 참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리 꼬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학교에 출근하는 첫날에 운동장에서 공놀이 하던 축구공이 하필 저희 수술한 배에 탁 맞았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는 터졌고
양호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시기를 원불교를 믿으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게 된 동기는 교감님께서 감사일기를 써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내 나이가 감사일기를 쓸 적당한 나이다. 40여 년의 종교 생활을 내가 염원하는 진급하는 영혼으로 살자. 이 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 감사일기 쓰기를 생활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말에 마음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먹는다는 것이 우리 몸의 피와 살이 되고 결국 먹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니까요.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했지만 5개월 동안 쓰면서 일상사를 대하는 저희 마음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것을 매일 놓치지 않도록 길들이려면 기록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마음 먹었다가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듯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비타민도 함께 섭취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몇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 작년에 담근 효소병을 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다. 남편을 불러 병 3개를 모두 열었다. 만약 남편이 없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렸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남편이 옆에서 이런 일을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여보, 어제 뭐라고 짜증낸 일 미안합니다. 이 나이까지 나의 힘이 되어주니 감사합니다. 12월 2일 아들네가 와서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휴일에 자주 와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며느리가 참 고맙다. 며느님 감사합니다. 4월 19일 생태 교육을 마치고 모처럼 습지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니 황새냉이가 가지 끝에 하얀 꽃이 모여 있다. 저 놀라운 생명력, 꽃마리도 말려있는 모습이 참 귀엽다. 잎과 줄기에 빽빽이 털을 달고 꽃다지도 피어있네. 이 예쁜 모습들을 바쁠 때는 미쳐보지 못했다. 습지공원에서 생태교육 봉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5월 10일 어버이날 손자가 준 화분이 작아서 꽃을 마음껏 키우라고 큰 화분으로 갈아주었다. 처음 2송이 피었던 것이 6송이나 피었다. 편지에 할머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준다며 저처럼 좋은 할머니를 둔 손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라고 쓰고는 주시네. 할머니 요리 중에는 닭봉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쓴 것이 너무 귀엽다. 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만큼 잘 자라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일기와 더불어 요즘 하는 공부는 한 주에 한 번 수요일에 가족들에게 법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문은 몇 년 전부터 보내게 되었는데 시작은 사립대학교 총장직을 맡고 힘들어하는 동생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총장직을 맡아서 다른 사람을 해임하는 일에 도장을 찍으려니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 번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한테 도움이 될 만한 법문을 골라서 보냈습니다.
무사히 총장직을 마쳤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보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법문 읽은 감상과 자신의 다짐을 보내오는 오늘 법회에 온 며느리에게 감사합니다. 요즘은 체력도 한계를 느끼며 무능력이나 나약함도 인정합니다. 무슨 일에 할까 말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망설이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럴 때 저는 분수를 알자를 되뇌입니다. 이것도 분별의 지혜가 있음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와 더불어 염불과 행선으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감사일기 쓴 것을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을 앨범 속에서 다시 펼쳐보는 것 같은 즐거운 시간을 음미하곤 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기쁨을 얻은 느낌입니다. 일상으로 지나가는 반딧불 같은 체험을 기록해온 결과로 얻은 행복입니다. 감사일기를 통하여 또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좀 생긴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어가는 중에 자신의 감정도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속상해하는 나를 보고 경심이 속상하구나,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감정을 조절할 여유를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거리가 있는지 찾게도 되고요. 조금 더 일찍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불단 장효은입니다. 저는 자선을 생활화하시고 근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친정 아버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원광대학교 약학과에 진학하여 지금 스와질랜드 까풍아 교당에서 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혜신 교무님께 학업 지도를 받았고 원불교 동아리에 가입해 법회에 참석하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곡교당에 다니고 있는 금영이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법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선배님들께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재미있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깔깔거리며 웃고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을 만나기 전 철없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결혼 및 직장 생활로 원불교를 잊고 지내다가 동생 장원주 교무의 연원으로 입교하여 화곡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둘째 보윤이의 수능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내왔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 대부분의 시간을 약국에서 보내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20년을 넘게 이를 잡을 줄만 알고 놓을 줄을 몰라 건강도 잃게 되고 정작 소중한 나의 아이들한테는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본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한 일이 생기거나 경계를 맞아 마음이 요란해질 경우 바로 멈추어 나를 바라보고 마음작용을 스마트폰 어플에 한 줄 일기식으로 적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요즘 감사일기 열심히 쓰고 있는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큰딸 현정이가 엄마는 감사일기 쓰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오히려 교당도 안 가는 아빠가 좋아지신 것 같아. 엄마가 피곤하다고 짜증낼 때도 아빠는 웃으면서 우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엄마가 아니라 오히려 아빠가 교당에 다니시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리 좋은 사람이 된 거야? 너그러워지고 욕심도 없어 보이고 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남편 대답이 당신이 기도 생활로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보니 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하더라. 모든 게 당신 덕이지 하며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송도선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친정 어머님께서 원불교로 이끄셨고 교당도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집안 살림도 맡아주시고 손자녀 셋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셔서 손주들의 할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한 마음이 크면서도 시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무슨 근심 걱정이 그리 많으신지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딸 걱정 등 세상 근심 걱정이 마르지 않으시니 어머님을 지켜보는 저도 어머니의 근심 걱정을 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 그릇이 작아서 제 마음 챙기기도 어려운데 어머니까지 걱정을 제가 떠안고 살자니 제 작은 마음 그릇은 넘쳐 흐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생활, 감사생활 하시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아침이면 출근하는 저와 남편에게 현정애미야 오늘도 수고해라 하시며 웃는 얼굴로 정겹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걱정, 근심을 떨쳐내시고 감사거리를 찾아 긍정적으로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이 곱고 예쁘십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죠. 남편도 요즘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우리 가정이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것은 시어머님과 저의 감사일기 덕분이라는 것을요. 제가 그동안 적은 감사일기 몇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일
괜히 우울하고 불안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보윤이를 혼자 미국으로 보낸다는 두려움이 원인임을 알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4월 1일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비워지고 정돈된 방안을 보며 내 마음이 텅 비어졌을 때의 편안함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생활로 마음 청소를 해야 됨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4월 25일 약국문을 여는 순간 노란 치자꽃 향기가 코끝에 와닿으며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감도는 아침이다. 향기를 더 가까이에서 맡고 싶어 노란 꽃에 다가서니 활짝 핀 꽃송이 한 개는 꽃잎 주변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시들어가는 꽃잎을 떼어주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아 손을 대는 찰나에 꽃대롱이 톡 떨어진다. 순간 평화롭고 행복했던 마음이 요란해진다. 이번 주는 보윤이와 준호가 시험 기간이라 더 정성을 모아 아침 기도와 저녁 신고를 올리는데 꽃대롱이 떨어지는 순간 혹여 오늘 수학 시험을 보는 준호가 경계를 맡고 있는 건 아니지 마음이 미세하게 떨리고 요동친다.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추어 신고를 올렸습니다. 잠깐의 신고였지만 어느새 내 마음은 평정을 찾아 있었고 꽃이 피고 지는 거에 동요함 없이 은은한 마음꽃 향기를 피우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공부의 위력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은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어두워지려는 마음을 몰아내고 행복의 불빛을 찾기 위해 교전 읽기와 종법사님 법문 명상집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신고와 기도 생활, 선, 연불, 성가를 부르면서 정신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염원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현정과 보스턴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보윤과 올해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준호를 포함한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한 몸과 마음 공부를 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은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보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일기와 더불어 심신의 작용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표현이 쉬워졌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신고와 기도를 올리니 일의 중요도와 시급한 사항을 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입견으로 분별심이 생겼을 때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찾았습니다. 매주 공휴일도 없이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저와 함께 여가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도 법회에 참석하며 감사 생활하는 저를 지지해주는 남편과 오늘 가족 법회에 참석해준 사랑하는 첫째 딸 우리 현정이, 둘째 딸 보윤이, 감사 생활을 몸소 실천하시는 시어머님, 나를 찾는 마음 공부와 나를 놓는 마음 공부로 평상심을 유지하시는 친정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친정어머님을 잘 봉양하는 동생 장원주 교무 부부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분들까지도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생각을 하며 동남풍의 주인이 되고자 오늘도 내일도 행복을 찾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진우입니다. 제가 처음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제 동생인 강철이를 만나기 위해 양산교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4월 초파일이라 교당에서 흘러나오는 성가에 제 마음이 쿵 하는 것처럼 요란하더니 콧등이 찡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노랫말에 이끌려 양산교당 법당으로 들어간 것이 인연이 되어 청년 시절 자석에 끌리듯이 열심히 교당에 나가게 되었고 2년이 지난 원기 61년 6월 26일 남편과 원불교식으로 양산교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례는 김성진 교무님께서 해주셨고 결혼식에서 내려주신 부부의 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제가 교당에 간다고 외출한 것이 불안하셨는지 저희 남편에게 교당을 그만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 마음 돌릴 때까지 날 위해서 휴가를 간다 생각하고 좀 쉬어달라 부탁하여 일주일 정도의 고민 끝에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잠시 쉰다는 것이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은 회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상과 영주만이 남아있게 되고 언제나 힘들 때 노래하듯이 독경을 외기도 했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지요. 그런 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은 제게 조여사 가고 싶은 교당 이제 가시오 하면서 약속을 지켜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쉬었기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오니 너무나 낯선 환경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 또 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런 상에 정신을 차리고 그때 사은님께 한 약속이 불현듯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4 안내 전화에 목동에서 제일 가까운 원불교 전화를 문의했더니 하옥교당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어 그 다음날 바로 하옥교당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일입니다. 이런 법 인연으로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마음이 복잡할 때면 몇 자 적어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기서는 저에게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을 몇 자 적어 나의 본 모습을 찾기도 하고 때론 나 자신을 스스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깨우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법문 시간을 통해 교감님과 교무님들께서는 감사일기 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줄 일기 쓰는 법과 노트에다가 매일 쓰는 방법, 즉 감사생활 일기법이 있다고 하여 저는 매일 나의 감정과 가족들이나 교도님, 친구들과의 고마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적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은 평정심을 찾았고 또한 기쁜 감정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감사일기는 저녁 기도 후 10시가 넘어야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는 손주 손녀가 잠이 들지 않아 기다리고 있으면 할머니 부처님 공부 안 해? 하고 묻기도 하고 제 딸은 엄마 빨리 일기 쓰고 주무시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관심도 가져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감사일기와 더불어 제가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을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반성과 칭찬도 같이 하는 마음도 생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 아들은 제가 조금 한한 목소리 또는 언짢은 이야기를 하면 언니 오늘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왔지요?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나를 잊지 않고 충고도 한답니다. 또한 며느리는 아직 결혼한 지 8개월이라 우리 시어머니가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시는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민수가 며칠 가족 부페라 교당에 와야 한다고 하며 꼭 약속을 지켜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손주 윤우가 4살 때쯤 박문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을 때 일입니다. 윤우는 선생님께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 차례대로 인사시키고 난 후 선생님 손을 잡고 일원상 앞으로 다가가 선생님 인사하세요. 저희 할아버지예요. 라고 소개하자 방문하신 선생님이 약간 의아해할 때 제가 원불교를 다니기에 저희가 모시는 일원상이라고 하자 빙것이 웃기만 하셨습니다. 제 손주는 이렇게 색다른 교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주가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일이 많아진 것에 감사하고 손주 손녀가 아침에 일어나 첫 인사가 할머니 교당 안 가? 나도 교당 가고 싶어 할 때도 행복했고 나도 모르게 즐거움도 느끼는 때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딸이 손주 유치원 마중 갔다 오면서 엄마 나 윤우 때문에 부끄러워 혼났네 하며 웃으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청중들을 외워 당황하게 하고 윤수는 영주를 노래 부르듯이 하지 않나 이래서 모태신앙을 무시하지 못하나 봐 하는 말에 제 마음은 싫지가 않았습니다. 딸도 싫지 않은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전 마음속으로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 교화를 하는 거야 정말 잘된 일이네 하면서 넘어가곤 한답니다. 언제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채널 309번 원음방송을 보면서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독경과 사은헌배 연불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전 가족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익히고 느끼고 깨우쳐 나아가 자연스러운 교화로 이루어지길 기다립니다. 언제나 수행과 신앙의 힘 놓지 않고 오래도록 달릴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원불교와 인연이 된 그때는 풀내음 가득 품은 풋풋한 소녀였지만 지금은 할머니란 호칭을 달고 너무 빠른 세월 속에서 벅차게 달려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또한 후회 없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이 감사일기를 통해 가족들이 빨리 깨달아 저를 믿고 따라주는 마음이 생기기를 소원하면서 늘 마음 한 곳에
통 빈 것 같은 빈자리를 저희 가족들이 채워줄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어렵사리 얻은 저희 평온한 법 공부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자연스러운 가족 교화로 가족 모두가 힘 모아 이런 가정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발을 신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